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보복, 심지어는 안보에 대해서도 위협적 요소, 이를테면은 서지컬 스트라이크, 원점 타격 이런 네. 것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중국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구한말의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의 위기다. 네. 강대국의 대리 전장화되는 거죠. 네. 사드를 설치하면 중국은 이 사드 설치 지역을 향해서 미사일을 겨냥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네. 타격 대상이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중국 내륙을 들여다보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네. 한반도의 사드가 중국 내륙, 중국의 안방을 들여다보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드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로지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만 도움이 되죠.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네. 남북 간 충돌, 군사 충돌 외에 이제 중미 충돌, 군사 충돌도 우리 걱정해야 되게 됐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고 북한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한 국제 공조가 깨짐으로 인해서 네.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여지가 생겨났죠. 네. 중국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네. 한미일 군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데 한국이 전초병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전초병의 전초 무기가 바로 사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경제, 안보, 국방, 외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 오히려 다 해치는 요소라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두고 해결할 길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현실은요. 네.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결국에는 그 사드 배치를 국방부가 이제 저는 참 재밌는 포인트인데 국방부가 롯데 이사회 하는 보도를 계속 나왔어요. 국방부 롯데 이사회에서 사드 배치 검토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참 재밌게 봤는데 어찌됐든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드 포대 배치가. 그리고 이제 성주의 노인들은 이게 작은 마을에 웬 경찰들이 이렇게 많이 네.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우리 노인들이 사는 마을이라서 무시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여쭙고 네. 싶은데요. 하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보복을 노고로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원래 이제 사드 배치가 12월이었는데 5월로 땡기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 점은 좀 어떻게 네. 강고하게 좀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첫째는 중국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해야죠. 이건 국내 문제이다. 또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가 우리 국토 안에서 하는 행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건 과하다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외교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서 양쪽에 끼인 존재가 되느냐, 양쪽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자주적 독립국가가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중국을 원망하거나 항의한다고 중국이 이거 원망하는구나 하지 말자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군사적 이익이 달려 있는데 네.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내야죠. 예,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에 이용하는 측면도 있겠죠. 네. 예, 안보하면 국민들이 언제나 안보를 악용하는 세력들에 네. 이용당한 측면들이 없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 국면에 이용하기 위해서 앞당긴다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때까지 이용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또 당할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정치 국면에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을 때 만약 저 같은 경우에는 중단시킬 거거든요. 바로. 바로 중단한다. 네, 바로 중단이죠. 사드. 예. 네, 네. 중단하고 예. 협상을 시작하겠죠. 빨리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갖다 놓자 이런 작전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 일단은 현상을 막는 건 쉬운데 네. 현 상태 동결은 쉬운데 예. 되돌리는 물리적 행동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단 갖다 놓으면 되돌리긴 굉장히 네, 어렵다는 그렇다고 거죠. 도로 그래서 싸가라 그 이럴 수 상태, 없다는 예. 거죠. 싸가라고 요구해야 되지만 복잡해지죠. 예.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그들도 이런 유동 국면에서 빨리 한 발짝이라도 더 전진해 놓으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라도 네. 잘못 낀 단추는 다시 끼어야지
위에 다주 잘못 끼워놓고 아무리 잘 끼워봐야 예. 그 사람이 그 모양이 그렇죠. 나겠습니까? 네. 이건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런 국가적 위기를 국익의 관점에서 용기와 추진력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죠. 네. 미국 트럼프가 밀어붙이듯이 예를 들면 시진핑이 밀어붙이듯이 아베가 밀어붙이듯이 우리도 같이 밀어붙여야 우리의 여지가 생겨나지 밀어붙이는데 아이고 그러십니까 점잖게 한 발짝씩 뒤로 물려주면 우리의 설 자리는 없어져 버리죠.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를 주도 당할 당한다. 수밖에 네.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잠깐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이 문제 여쭙겠습니다. 남북 관계 문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뭐 미사일 실험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풀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개성공단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도 좀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요구는 있지만 과연 이게 되겠냐. 남북관계 문제는 좀 어떻게 해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는 더 나빠진다고 하는 게 증명된 거죠. 제재 압박 일변도 정책, 네. 우리가 손을 떼고 외국의 주변 강국의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놓은 결과는 점점점 나빠진다. 네. 이미 10년간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이것도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봐야죠. 제재 압박만이 아니라 대화 협상이라고 하는 유용한 카드를 지금은 갖다 버렸는데 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카드까지 써서 융통성 있게 정책을 구사해야죠. 네. 그리고 이 근본적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인은 놔둔 채 대증요법을 아무리 한들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 격화되죠. 비용만 늘어나고 한반도의 안정성은 점점 해쳐지고 평화와 통일은 멀어지는 거죠. 안보, 외교, 국방정책, 대북정책의 핵심은 네.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평화를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체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이 문제 시작돼야 되고 첫 단추는 네. 끊어진 대화의 통로를 열고 군사와 경제를 구분하고 정치와 민간 영역도 구분하고 해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협조는 하면서 군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핵 동결하고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 국익의 입장에서 제대로만 대응한다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체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서 자꾸 핵무기 개발하고 하니까 평화협정 체결하고 네. 북일 북미 수교 지원해주고 동북아의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체제에 대해서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리고 핵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네. 협력을 하는 것이 훨씬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네. 실제로 그걸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길로 가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요.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입니다. 소마이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시장님 피곤해 보이세요.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네, 일정이 많으신. 아무래도 일정이 네. 많으니까 피곤하고요. 네. 제가 생각보다는 튼튼하고 또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더 그럼 밝게 할까요? 요새 사실은 네. 저보고 너무 가벼워 보인다. 어. 네? 이래서 제가 좀 무게를 좀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라앉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렇게 무거워지시나 했더니 아니 그건 지지율이 아니군요. 올라가려면 네. 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럽니까? 많이 그렇던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은 다 유지하되 네. 이제 변방 장수가 네. 막 갑옷 입고 막 흙 묻히고 예. 막 걸음터기 속에 있다가 한양에 왔더니 일부에서 예. 또 스타일이 안 맞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스타일 옷을 좀 맞추느라고. 살짝 바꾸는 중이어서 네. 그 때문에 좀 적응이 안 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걸 알겠습니다. 피곤한 건 아닙니다. 예. 네.
변방의 사이다답게 예, 국민들을 많이 즐겁게 네.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우울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네. 혹여 이러다가 상황이 뒤집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역사적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발걸음 경쾌하게 네.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시고 싶으시죠? 뭐 간단하게 한 예. 말씀만 드리죠. 네.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네. 일단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을 대표할 그 정치 세력을 지휘할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는 그 능력이 있느냐 또 실적이 있느냐 실제로 앞으로 잘할 수 있느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 사람 옆에 얼마나 많은 세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사실은 그거는 후보 경선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지지율 막 올라가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좀 스탠바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을 쌓으면 제가 민주당의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이 기존의 당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과의 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점령하기 위해서 경선에 나온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런데 자기 정치 세력을 막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기존의 정치 세력 민주당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의 경선은 민주당을 점령하기 경쟁이 아니고 개인의 후광 또는 출신 또는 그가 가진 세력, 그가 가진 현실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지휘하고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전 국민 5천만 명도 아니고 기껏해야 전 국민의 3, 4% 정도가 참여해서 누가 가장 민주당 후보로 적합한지를 골라내는 것이 경선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느냐. 될 사람 같은 사람, 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꼭 돼야 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기면 세상이 바뀝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 권력 담당자 교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적폐가 청산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선 선거인단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CBS 라디오의 첫 번째 네. 경선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마이TV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바로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의 후보를 모시고 첫 번째 사실상 TV 토론을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